안 되면 저랑 같이 하면 돼요. 저 맨날 요즘 이러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일단 많이 푼다에 대한 강박은 버리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개념 공부에 곁들이는 대표 유형의 문제는 제가 개념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하고요. 예비 고3의 경우에는 일단 연계교재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저는 고3들은 전부 다 당연히 풀 줄 알았거든요. 수능 완성은 생각보다 안 푸는 고3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자, 연계교재를 쭈르륵 풀어주시면 올해도 연계율에 대한 이야기 쭈르륵 나오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원순열 파트에서 이웃하는 것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계교재 전체적으로 풀어주시고요. 이 연계교재 수특을 풀기 가장 좋은 시기가 여력이 된다면 3월 모의고사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 제외하고요. 레벨 3 이런 문제 제외하고요. 한 레벨 2 정도까지 유제 포함해서 개념 공부하면서 같이 끌고 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출이 가장 중요하죠. 자, 3회나 반복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출이라는 게 최신 기출 위주로 일단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 더는 사실 수능 특강에도 기출이 나오고요. 수능 완성에도 기출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기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집을 3번 풀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기출이 나오면 몸이 반응을 해야죠. 중요하니까. 수능이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달라요. 문제 잘 내거든요. 재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느껴가는 거. 그래서 기출을 좀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출 도전, 그죠? 저는 예비 고2인데 기출을 도전하나요? 그럼요. 기출부터 푸세요. 3점짜리부터 풀어도 좋아요. 네, 기출 푸세요. 미루지 마세요. 예비 고3 친구들 얼마 전에 본 수능 있죠? 풀어보세요. 그걸 빨리 풀수록 실력이 올라간답니다. 많이 틀리세요. 제가 채점하라고 한 거 아니지. 점수를 합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채점까지만 하세요. 틀린 문제 보시고 본인이 공부한 부분까지만 내가 잘 풀어냈는지 보세요. 나 아직 뭐 선택 과목 안 했는데요. 수투까지만 보세요. 저 수투에 적분 안 했는데요. 적분은 빼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들 풀어보세요. 용감해질수록 실력이 오릅니다. 그걸 멀리 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당장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답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답지랑 해설. 저는 이 부분 요즘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수를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냥 맞았다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 답지를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죠? 해설을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답지가 공부한 거지 전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지를 보거나 해설을 들을 때와 나의 풀이는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답지를 봐야죠. 고민을 충분히 하고 답지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끊어 보셔야 됩니다. 힌트를 얻을 때까지만 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푸세요. 해설도 일단 힌트를 들은 부분까지만 하고 스탑하고 푸세요. 그리고 풀면 그 부분 안 들어도 돼요. 단 쭉 끝까지 그냥 처음부터 저는 못 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풀이를 들었어요. 그러면 꼭 다시 풀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시 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풀이랑 선생님의 풀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분명히 아까까지는 쉬웠는데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한 친구들은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들었는데 왜 난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고 뭔가를 해요. 막히죠? 그런 다음 다시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웃으면서 말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막 이러. 그럼 화가 나요. 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요. 그 화가 나면 그 부분에서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 수 있고 저 사람을 쉽게 풀어서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화를 무조건 내세요.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께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풀고 풀이 보고 오케이 넘어가면 언제든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나의 풀이와도 비교를 하세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절대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 한 2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로 풀이법을 하거든요. 문제 풀이를 할 때. 재밌어서. 요즘 제가 수학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보는 마음이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걸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답지 풀이보다 내 풀이가 더 좋을 때. 그거는 칭찬할 일이에요. 적극 장려해야죠. 다만
답은 어떻게 풀었는지도 보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A에다가 10, B에다가 10을 넣었더니 답이 나왔지 뭐야. 오, 너 되게 센스는 있다라고는 하세요 스스로. 그러나 거기서 넘어가시면 찍는 법을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설이 풀어졌을까?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비교해 보세요. 요 비교를 하면서 요즘 제가 하는 게 그거였어요. 최소 노력, 최대 효과.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풀이 중에 내가 실전에서 무슨 풀이를 풀어야 시간이 가장 덜 걸릴까? 그럼 내가 이 풀이를 제일 먼저 떠올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요즘 문제풀이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하거든요. 그 공부를 하시면 엄청나게 실력이 오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필수죠. 나의 풀이와 선생님의 풀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수능 해설 들어보세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수학 문제가 요즘에 이렇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끊어 읽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되게 쉬운 문제예요.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여기 보시면 쭉 읽으시잖아요. 대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두 줄만. 1, 2, 1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수학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옆에다 적어야죠. 1 적힌 거 하나, 2 적힌 거 하나. 근데 검은 공은 1 적힌 거 하나, 2가 적힌 검은 공 3개. 이걸 그려주면 돼요. 1 적힌 흰 공은 그냥 그리고요. 1 적힌 검은 공은 빗금뜨게 그으면 돼요. 그러면 저 주머니의 상황이 내 그림 안에 들어옵니다. 문제가 그림이 있으면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3개를 꺼내는구나. 아, 그럼 총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를 꺼내는 상황이네. 그러면서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이 2개인 사건은 A. 아, 3개를 뽑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B는 어때요? 꺼낸 세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게 8이 된대요. 그럼 숫자는 아까 뭐 있었냐면 1과 2. 그림을 그려놓으면 보이잖아요. 곱해서 8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어져요. 자, 말로 하면 어렵죠? 당연한 거예요. 수학은 말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쓰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 표현으로 바꿔야죠.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 2줄. 최대 2줄까지 끊어놓고요. 들어있다 해서 끊어놓고 그림 그리고요. 3개를 꺼내면 3개 꺼내는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A 사건 땡땡,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B 사건 땡땡, 3개의 곱이 8. 써야지 눈에 들어와요. 그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 읽고 표현하는 연습. 자, 답지에 대한 이야기 슬쩍만 제가 꺼내볼게요. 답지 어디다가 놔야 될까요? 1번은 바로 옆에서 펼쳐두고 답지와 문제를 나란히 두고 푸는 친구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2. 필요할 때는 꺼내볼 수 있게 얘가 살랑살랑 내 앞에는 있어요. 3은 꺼내볼 수 없어요. 하지만 끝나면 꺼내서 채점합니다. 4는 답지가 없어요. 오, 봤어요. 수능 특강에 답지를 잃어버렸대요. 넌 대체 왜 풀고 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최악은 뭘까요? 1번과 4번 중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최악은 무조건 4번입니다. 무조건 4번이에요. 아니 선생님, 엄마가 갖고 계셔가지고 끝나고 채점하면 되잖아요. 일주일마다 채점합니다. 학원에서 갖고 있어서 일주일마다 채점합니다. 최악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 내가 어느 부분이 막혔고 어느 부분을 못하는지 절대 몰라요. 그럴 거면 뭐하러 문제를 풀죠? 어제 뭐 드셨어요, 점심때? 정확하게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근데 수학 문제에 내가 뭐가 막혔는지 아이가 기억을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절대적으로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걸 다시 보는 것까지가 문제풀이고요. 답지를 빼앗겨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1번은 왜 나쁠까요? 1번은 성실한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1번처럼 풀어요. 문제점은 계속해서 해설을 봅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해설을 봐요. 문제를 읽으면 해설을 봅니다. 이런 친구들은 단 한 번도 고민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힌트를 알려주는 세상에서 있다가 갑자기 시험 때 돼가지고 그냥 너 혼자 풀어봐. 절대 잘 풀 리가 없죠. 그래서 양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시험 현장처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 3번이 맞습니다. 2번은 고민 조금 하다가 열어봐요. 근데 2번처럼 하는 친구들은 내가 맞았나 틀렸나가 궁금해서 열어봐요. 시험 때 여러분이 푼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내가 맞은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은 그 찝찝함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3번처럼 하세요. 그래서 분량이 중요해요. 오늘 할 분량이 끝날 때까지는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막히면 패스. 찝찝한 건 참아.
끝까지 가신 다음에 무조건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고민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지 부분 보고 내가 고민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문제를 풀면요. 한 문제를 풀어도 완전히 자기게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1번처럼 100문제를 푸는 건 시간 낭비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 양치기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답지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렸죠? 앞쪽만 보세요. 그러면서 힌트를 얻고 푸세요. 문제를 끊어읽고 뜯어보는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풀이도 그냥 어이구 잘한다 하시면 안 되고 끝나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손으로요. 그리고 100점의 완성. 여러분들이 수학을 1등급을 넘어 100점을 받고 싶다. 오답 노트가 없으면 안 됩니다. 틀린 문제들을 모아놓고 오답 노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옮겨 쓰는 오답 노트를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한 권 끝나면 그것을 그냥 스프링 노트 같은 데다 갖다 붙이세요. 막 잘라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앞에는 문제, 뒤에는 해설. 그리고 그건 절대 노트 마냥 고민을 하세요. 하루에 한 문제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내가 풀어내면 찢어서 버려요. 약간의 자원 낭비가 아쉽긴 한데요. 또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알았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틀리잖아요. 앞뒤로 틀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복사? 그래서 보통 복사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아무거나 붙이세요. 여러분들 틀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됐건 붙여놓고 고민하셔도 돼요. 알았죠?